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문득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남들 보기에도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허전함만 남는 순간입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였는데 마음은 제자리에 머문 것 같습니다. 분명 애써 살았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런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알고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애써온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은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가깝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의 글을 읽다 보면 그는 삶을 결과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 했고 그 경계를 흐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글 곳곳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생각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아마 이런 문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참 담담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거나 꼭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시간과 상황이 만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되 결과까지 내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이 주는 안도감은 단순히 포기를 허락하는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데서 옵니다. 모든 결과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결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나?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하며 지난 시간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현재를 바꾸지 못하고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의 글은 이런 질문에 대해 조급한 답을 내놓기보다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글 전반에서는 화려한 기술이나 결과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이런 철학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갈무리해 본다면 이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근본을 세우지 않고 말단만 다스리려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에서 말하는 근본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성과가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맡은 일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 그 근본이 바로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본이 바르면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결과 중심의 삶에서 과정 중심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 저만큼 이루었다고 하고
누구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자신이 초라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사람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왜 나만 이 자리에 있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정약용의 글에서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태도를 강조하는 대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관점을 한 문장으로 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장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이 말은 남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감당해온 무게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는 그 사람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채로 결과만 비교하면 삶은 점점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글에서는 남을 평가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는지, 내 마음이 바른지를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 남과의 비교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성급하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한 구간만 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마치 책의 첫 장만 읽고 전체 이야기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문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식의 글을 보면 그는 서두르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본다면 이런 조언이 될 것입니다. 일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문장은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한 뒤에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씨앗을 뿌린 뒤에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한다고 해서 싹이 더 빨리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이 싹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정약용의 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이 삶의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성실의 가치를 오늘날의 언어로 갈무리해 본다면 이런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매일의 근본이 된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오늘의 성실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장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 삶 어딘가에 분명히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작은 일이 내일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지킨 작은 원칙이 매일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참았던 말 한마디가 내일의 신뢰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은 어쩌면 아직 결과로 확인되지 않은 시간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시간들 말입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글에서는 빠름보다는 삶의 방향과 태도에 발음을 중시하는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글 전반에 흐르는 관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멀어도 반드시 이른다. 이 말은
빠르게 가는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가는 길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과 태도가 바르다면 그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이 없어 보이는 날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것이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길은 때로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름길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때로 막다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바른 길은 느려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을 너무 빨리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을 더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있기에 우리는 멈춰서서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수고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간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삶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결과만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지켜온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해야 할 몫은 다 한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오늘 하루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킨 작은 원칙 하나, 오늘 참았던 말 한마디, 오늘 묵묵히 해낸 일 하나하나가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 보이는 날에도 당신의 하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는 보이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 글 쌓인 시간들이 단단한 기둥이 되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정약용의 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생각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시간이 정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를 바른 마음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